정우성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잘생긴 배우를 넘어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전형적인 슈퍼 알파남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 그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언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가 미혼을 선택하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양육비로 대신하겠다고 한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이슈가 아니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결혼, 출산, 책임이라는 관념의 변화와 그 한복판에 선 이 시대의 상징적 사건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선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면 정우성이라는 이름은 단번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언론은 그를 몰아세웠을 것이고 영화와 광고 업계는 손절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정보가 넘쳐나는 SNS의 세상에서, 그리고 여성주의적 사고가 널리 퍼진 현대 사회에서는 남녀 모두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제 우리는 결혼과 출산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책임과 연관짓는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정우성이라는 슈퍼 알파남이 아이 책임감, 결혼이라는 공식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 사회의 오래된 관습과 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남성이 아이를 낳았다면 반드시 결혼해야 하고 아이와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규범은 오랫동안 남성에게 강요되어 왔다. 하지만 정우성의 선언은 이 규범을 깨뜨리며 남성도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남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돈 많고 매력적인 남성들, 특히 알파남들에게는 복잡한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자신을 경제적으로만 바라보는 상대와의 결혼은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왔다. 정우성의 선언은 바로 이런 남성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보여주었다. 직접 양육하지 못하더라도 양육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물론 이 선택이 모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는 분명히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다. 한편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매력적인 남성과 결혼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이런 남성들의 수는 애초에 적고, 이번 사건처럼 결혼을 포기하는 남성들이 늘어난다면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는 여성들에게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평등의 결과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자유로운 삶을 요구했다면 이제 남성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결혼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 법이다. 이 세상은 그런 균형 위에 돌아간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논란을 넘어선다. 이는 현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더 이상 결혼해야만 책임질 수 있다는 낡은 사고방식에 묶여있지 않다. 이제 결혼은 선택이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 최우선 시되는 시대가 되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이 인정받고 정책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가능한 세상이 된 것이다. 정우성의 사례는 단순히 유명인의 이슈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이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창조했다. 그의 선택은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한국 결혼 시장과 남녀 관계의 판도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현대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결혼이 반드시 아이와 책임의 상징일 필요는 없다. 정우성은 이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며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